유명 언론인 손석희가 한 역사 강사 전환길의 발언에 대해 그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수백 건씩 받아쓰는 언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이 남는다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던진 후 이에 참여한 여러 인사들의 반응과 함께 각 세력 간의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길 강사의 발언 내용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언론 역할, 정치적 이념 갈등, 그리고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손석희의 발언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넘어 언론이 어떤 뉴스에 마이크를 내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인물의 이야기를 수백 건씩 기록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뉴스의 가치와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토론 참여자는 받아줘야 할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며 뉴스 가치가 없는 곳엔 마이크를 대주지 말라는 원칙과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신중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언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가 대중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지 그리고 그 정보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환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폐악질을 일삼는 국회의 진실을 밝히고 알려나갈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가 야당에 장악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 강사는 자신이 26년 넘게 역사 강의 현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을 전해왔음을 내세우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판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뜻에 반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관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격한 경고까지 내뱉었습니다. 더불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원철 헌법재판관과 후보 이은혜를 언급하며 이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점은 그의 논조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감정적이고 과격한 수사를 동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전환길 강사의 발언은 이 정치권 내부의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과거 광주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의 성과가 오늘날 정치적 이념, 대립과 갈등 속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환길 강사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정치권 내외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자를 통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찾아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본인의 결단과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많은 진보 세력들은 전환길 강사의 발언을 구라로 일축하며 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강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서통합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현 정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데 있어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독재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발언은 집회와 시위의 정당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사적 의미를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광주시장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선동 시위를 이유로 집회 개최를 제한한 결정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측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독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장소로 남구 도동길 16번 번지를 제시한 사건은 논란의 불씨를 더욱 지폈습니다. 해당 주소가 쓰레기 매립 소각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는 평범한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비춰졌고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환길 강사는 오랜 역사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우리 역사적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 독재에 맞서 싸워낸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그는 향후 헌법 개정 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이념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서 현재의 정치 질서와 사회적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 강사는 만약 국민의 뜻에 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관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과격한 경고를 통해 현재 정치권의 극단적 분열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권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격렬한 발언과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문가가 아닌 인물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뉴스 가치가 없는 발언이나 감정적 과잉 반응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토론 참여자가 지적했듯이 뉴스 가치가 없는 곳엔 마이크를 대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언론이 단순히 흥미를 끄는 자극적인 발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실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내부의 갈등과 언론의 보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분열을 야기하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해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 스스로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찰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